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일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어떤 인연은 오래 함께 가고 어떤 인연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연을 어떻게 맺을지는 배워도 어떻게 끝낼지는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필요 없는 말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감정이 앞서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 사이의 허물은 다툼에서 커지고 침묵 속에서 사라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태도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 5가지만 피하더라도 당신의 인생에 남는 인연의 결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선 관계를 끊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설명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관계를 끝내려 할 때 이상할 만큼 말을 많이 한다. 왜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상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려 든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정말 그 설명이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미 어긋난 인연 앞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늘어놓아도 그 말은 마음에 닿지 않는다. 설명은 관계를 끝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연장시키는 끈이 된다. 설명할수록 감정은 되살아나고 이미 끝내기로 한 마음은 다시 흔들리게 된다. 인연을 끊을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말을 줄이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더 다치게 하지 않는 마지막 예의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를 이기려는 태도다. 관계를 끝내는 순간에도 사람은 은근히 이기고 싶어 한다. 누가 더 옳았는지,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가리려 한다. 그러나 인연의 끝에서 승자는 없다. 다툼으로 끝난 관계는 항상 감정의 빚을 남긴다. 정약용은 사람이 다투는 이유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오래 마음을 괴롭힌다. 이기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인연에 다시 묶이고 있는 것이다.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롭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을 남기는 것이다. 관계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속으로 상대를 계속 욕하고 과거의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린다면 그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원망을 끊어진 인연을 다시 붙드는 감정이라 보았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관계를 끊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원망이다.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다음 인연에서도 같은 상처가 반복된다. 인연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지막 시도다. 관계를 끝내기 직전,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네가 이것만 고치면, 조금만 달라지면
하지만 정약용은 분명히 말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삶으로만 바뀐다. 관계를 끊어야 할 지점까지 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지나온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말은 변화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미련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끝난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정약용은 사람의 평판보다 사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삶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삶이 된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불편한 사람으로 남더라도 자기 삶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관계를 잘 끊는 사람은 인연이 적은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남을 인연과 머물 인연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약용의 삶을 보라. 그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흐리지 않았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이었다. 인연은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놓아보내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난다. 오늘 이후 관계를 끊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라. 설명하지 말 것, 이기려 하지 말 것, 원망을 남기지 말 것,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 것, 나쁘게 보일까 두려워하지 말 것.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인생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인연을 덜어내고 더 깊은 관계를 맞이하는 조용한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정말 이렇게 조용히 끊어도 괜찮은 걸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비겁한 건 아닐까? 이 질문 속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 사람은 관계를 잃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당신을 가장 오래 괴롭힌 관계는 큰 싸움으로 끝난 인연이었는가? 아니면 끝내 정리하지 못한 채 질질 끌고 온 인연이었는가? 대부분은 후자다.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관계, 말은 줄었지만 마음은 남아있는 관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불편했던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당신을 괴롭혀왔을 것이다. 관계는 크게 무너질 때보다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사람의 삶을 더 갉아먹는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있는 침묵이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도망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가장 단호한 선택이다. 말로 끝내려 하면 상대의 말이 다시 돌아오고 그 말에 또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침묵으로 물러서면 대화의 고리가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사람의 감정은 상대의 반응이 있을 때 계속 이어진다. 반응이 사라지면
감정도 서서히 힘을 잃는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향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그래서 관계를 잘 정리한 사람은 상대를 험담하지 않는다. 지나간 인연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그럴 수도 있었지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이 태도는 결코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함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아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관계를 잘 관리한 사람이 가장 편안한 얼굴을 갖게 된다. 말이 적고 사람이 단순하며 마음이 가벼운 사람. 그들은 많은 인연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인연을 제때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갖게 된 것이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얼굴이 하나 떠오르는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는 관계, 만나고 나면 유난히 피곤해지는 인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자꾸 설명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다면 이미 마음은 답을 알고 있다. 다만 그 답을 실행할 용기가 조금 부족할 뿐이다. 관계를 끊을 때 꼭 선언할 필요는 없다. 연락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이 방식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모든 관계에는 적정 거리라는 것이 있다. 그 거리가 무너질 때 사랑도 우정도 존중도 상처로 변한다. 거리를 회복하는 것이 곧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경우도 있고, 거리를 끝내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끝내는 일인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억지로 붙잡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선택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다. 견뎌야 할 시험도 아니다.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관계를 끊고 난 뒤 잠시 외로움이 찾아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텅 빈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여백이다. 그 여백이 생겨야 다음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그 다음 인연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단단한 결을 지니게 된다. 사람은 경험한 관계의 방식만큼 사람을 대하게 된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다음 관계에서도 자기 기준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인연을 잘 끊는 법을 아는 사람은 결국 인연을 잘 맺는 사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아도 좋다. 다만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라. 말을 줄이고 자존심보다 평온을 선택하라.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인생 인연 전체를 조용히 바꿔놓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누구에게서 물러설 줄 아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진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관계를 끊은 뒤 찾아온 고요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조금 허전할지도 모른다. 문득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이제는 연락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감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동안 관계에 쓰이던 감정과 에너지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관계를 붙잡느라 삶에 많은 힘을 흘려보낸다. 기분을 맞추고, 말을 고르고, 상처받지 않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그 관계가 사라진 뒤에야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긴장한 채 살아왔는지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숨이 깊어지고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일임을 몸으로 이해하게 된다. 정약용은 사람의 삶이 어지러워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다. 늘 마음의 방향에서 찾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매여 마음을 잃는 순간 삶의 균형은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대할 때조차 항상 절도를 강조했다. 지나치게 가까워도 문제고, 지나치게 멀어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리다. 그 거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관계는 끝까지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중간에서 내려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의무는 없다. 어떤 인연은 그 시기까지만 의미가 있었고 그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원망이 아니라 경험으로 남는다. 관계를 끊은 뒤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좋게 기억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가장 성숙한 이별이다. 사람은 종종 그래도 정이 있었는데라며 스스로를 붙잡는다. 하지만 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을 희생할 이유는 없다. 정은 지켜질 때 아름답고 소모될 때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끊어야 할 관계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것이다.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나만 참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기억하라. 관계는 한 사람이 참아서 유지되는 순간 이미 건강하지 않다. 관계를 끊지 못해 자신을 잃는 것보다 관계를 내려놓고 자신을 지키는 쪽이 훨씬 현명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단단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된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선을 넘기 어려운 사람,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에게 사람은 쉽게 상처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관계를 잘 정리한 사람은 이후의 인연에서도 훨씬 덜 상처받는다. 이제는 사람을 고르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게 된다. 이 사람은 오래가도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인 사람인지. 그 직감은 수많은 관계를 정리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다. 삶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 감각은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된다.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삶은 선명해진다. 불필요한 인연이 사라질수록 하루는 더 또렷해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떠올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누구의 기분을 맞춰야 할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주 깊다. 정약용이 말한 지혜로운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었다.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누군가를 끊어내지 않아도 좋다. 다만 마음을 속이지는 말라. 불편한데도 괜찮은 척하지 말고 힘든데도 의리로 포장하지 말라. 관계를 끊는 용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선택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정렬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은 인생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게라도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 작은 깨달음 하나가 언젠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선택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에 남겨두었으면 한다. 관계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 여기지 말라. 누군가와 멀어졌다는 사실이 당신의 인격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선택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고민했고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뎌냈는지를 말해준다. 아무 생각 없이 끄는 관계는 없다. 관계를 끊는 사람은 대개 가장 오래 참아온 사람이다. 웃으면서 넘기고 괜찮다고 말하며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온 사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이 관계는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 앞에서 뒤돌아서는 것은 도망이 아니다. 자기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약용은 사람의 가치를 남과의 연결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늘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의 무게에 눌리지 않으며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사람은 한동안 외로움을 느낀다. 그 외로움은 패배가 아니라 통과 의례다. 마치 소음을 끊어낸 방이 처음엔 낯설지만 곧 고요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다. 그동안 너무 시끄러워 듣지 못했던 자기 마음의 소리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은지, 누구와 있을 때 편한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관계를 줄인 사람은 자신을 더 정확히 알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아무 인연이나 쉽게 들이지 않는다. 남은 인연은 적을지 몰라도 훨씬 깊어진다. 한 사람과의 대화가 수십 명과의 인사보다 더 따뜻해지고 짧은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얻게 되는 진짜 선물이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성공이라고 말한다. 인맥이 곧 힘이고 관계가 곧 자산이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온기다. 몇 명이 남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남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곁에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가다. 관계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다. 나를 쉬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 공간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놓아도 괜찮다. 놓는다고 해서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 시절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는 끝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끝을 잘 맺은 사람만이 다음 인연을 조심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지금 정리해야 할 관계 앞에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 관계는 앞으로의 나를 더 살게 하는가, 아니면 계속 버티게만 하는가? 그 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다. 용기는 무언가를 더 붙잡는 데서가 아니라 이제 놓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데서 나온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큰 결정을 내리게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순간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인생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깊게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남은 인연들이 적어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는 않기를, 그리고 그 인연들 사이에서 당신 자신만은 끝까지 지켜내기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